3월의 따뜻한 오후 2시, 편의점에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바구니를 들고 진열대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뭔가를 사려는 것 같지는 않았다. 시간을 보내려는 듯했다. 어서 오세요. 아, 네. 여성은 어색하게 대답하며 우유를 집었다가 내려놓고 과자를 집었다가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할머니는 그녀의 손이 떨리는 걸 알아챘다. 그리고 그녀의 눈가에 피로가 가득한 것도, 얼굴은 수척했고 머리카락도 며칠째 제대로 손질하지 않은 듯 보였다. 혹시 앉아서 쉬어 가실래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누군가 그 말을 해주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여성은 의자에 앉자마자 긴 한숨을 내쉬었다. 할머니가 따뜻한 보리차를 건네자 그녀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다. 집에 가기 싫어요. 네, 여성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아, 죄송해요. 혼잣말이었어요.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조용히 휴지를 건넸다. 한참을 운 여성이 입을 열었다. 할머니, 저 이상한가요? 남편이 집에 있는 게 너무 싫어요. 짠한 마음이 든 할머니는 한 곳을 가리켰다. 심리 상담해주는 편의점 할머니의 우당탕탕 상담소 무료입니다. 단 바쁠 때는 상담 못합니다. 한가할 때는 가능. 여성은 그 글을 보고 홀린 듯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여성은 자신을 미경이라고 소개했다. 30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왔다. 남편이 회사 다니는 동안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시부모님을 모셨다. 남편이 석 달 전에 은퇴했어요. 35년 다닌 회사를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일할 때는 외로웠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침에 보내고 저녁에 맞이하고 주말에는 피곤하다고 쉬니까 조용히 있어주고 그게 30년이었어요. 미경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이어갔다. 근데 은퇴하고 나서 남편이 24시간 집에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말도 평일도 똑같이. 처음에는 잠깐 적응 기간이겠지 했는데 석 달이 지났어요. 남편분이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보고, TV 보고, 낮잠 자고, 또 TV 보고. 그게 다예요. 가끔 심심하다, 무료하다 하면서요. 그리고 할머니, 제일 힘든 게요. 미경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남편이 저를 감시해요. 제가 어디 가려고 하면 어디가? 라고 물어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면 누구? 뭐하러? 언제 와? 이래요. 마치 제가 뭔가 잘못하는 것처럼요. 미경은 눈물을 훔쳤다. 30년 동안 저는 혼자 집을 지켰어요. 아이들 키우고 아프면 혼자 병원 가고 외로워도 참고. 근데 이제 와서 남편이 계속 집에 있으니까 제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거실에 있어요. 제가 청소하려고 하면 TV 보는데 방해된대요. 점심 준비하려고 하면 뭐 해 먹을 거야? 라고 물어봐요. 오후에 낮잠 자려고 하면 남편이 심심하대요. 미경의 손이 떨렸다. 저녁에 드라마 보려고 하면 남편이 채널 바꿔요. 뉴스 봐야 한다고. 밤에 자려고 누우면 코 골고. 제 하루가 전부 남편 중심이 돼버렸어요. 미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쏟아냈다. 그리고 할머니, 요즘 제가 이상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남편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은 그 소리만 들으면 화가 나요. 식사는 잘하세요? 밥맛이 없어요. 해놓고도 못 먹겠어요. 근데 남편은 맛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요. 30년간 똑같이 해왔는데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요즘 자꾸 가슴이 답답해요.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고 병원 가봤더니 이상 없대요. 스트레스래요. 가족분들은 뭐라고 해요? 아들이 둘 있는데요. 미경은 한숨을 쉬었다. 큰애한테 하소연했어요. 아빠가 집에만 있어서 힘들다고. 근데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는데요? 엄마 아빠 35년 일하셨잖아. 이제 좀 쉬시게 해드려. 엄마는 집에만 있었으면서라고 하더라고요. 미경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 말 듣는 순간 정말 억울했어요. 아들 둘 키우면서 제가 뭘 했는데요. 밤새 아픈 애 간호하고 학원 보내고 삼시 세끼 챙기고 그게 일이 아니래요. 할머니는 미경의 손을 꽉 잡았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신우이도 전화해서 오빠가 힘들 텐데 좀 살살해라고 하고 친구들도 그래도 남편 있는 게 어디야 혼자 사는 것보단 낫지 하고 미경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래서 저도 참으려고 했어요. 근데 안 돼요. 요즘은 남편만 보면 화가 나요. 숨소리만 들어도 짜증나요. 이러다가 정말 미워하게 될 것 같아요. 할머니는 조용히 물었다. 남편분한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힘들다고? 미경은 고개를 저었다. 한 달 전에 말했어요. 나도 힘들다. 당신도 뭔가 해봐라고. 근데 근데요? 남편이 화냈어요. 35년 일하고 왔는데 집에서 편히 쉬지도 못하냐고. 그래서 제가 나도 30년 일했다고 했더니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남편이 집안일이 무슨 일이야. 편하게 집에만 있으면서 나는 바깥에서 돈 벌어왔다고 했어요. 그래서요? 제가 평생 처음으로 남편한테 소리 질렀어요. 내가 번 돈은 돈도 아니냐. 30년 동안 집 지키고 애들 키우고 시부모 모신 게 아무것도 아니냐고. 미경은 눈물을 닦았다. 그날 남편이 집 나갔어요. 이틀 동안 안 들어왔어요. 아들한테 전화 왔어요. 엄마 왜 그래? 아빠한테 사과해라고. 사과하셨어요? 네.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돌아왔을 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근데 할머니, 미경은 고개를 들었다. 그 뒤로 더 힘들어요. 남편은 자기가 옳았다고 생각해요. 더 당당하게 이것저것 시키고 제가 밖에 나가려고 하면 더 못마땅해 하고 제가 사과한 게 잘못이었나 봐요.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미경 씨, 지금 이대로 가면 당신이 먼저 무너져요. 벌써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잖아요. 불면증, 식욕 부진, 가슴 답답함. 이건 우울증 초기 증상이에요. 할머니는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미경 씨가 사과한 건 잘못이에요. 당신 잘못이 아닌데 사과했으니까 이제 남편분은 내가 맞았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이야기해야 해요. 근데 이번에는 다르게요.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리고 남편 혼자가 아니라 자녀들도 함께요. 미경은 고개를 저었다. 아들들이 들어줄까요? 둘 다 아빠 편이에요. 그럼 미경 씨는 계속 혼자 힘들 거예요. 자녀들이 알아야 해요. 아빠만 힘든 게 아니라 엄마도 힘들다는 걸. 할머니는 메모지를 꺼냈다. 일단 이것부터 해봐요. 가족 회의 소집하기예요. 남편, 아들 둘 모두 모아서. 미경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을 해요? 당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불면증, 식욕 부진, 가슴 답답함. 의사가 스트레스라고 했다는 거. 그리고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거. 할머니는 계속 적어 내려갔다. 가족회의에서 말할 것.
내 증상을 구체적으로 병원 진단서 보여주기. 남편 은퇴 후 달라진 점들 감정 빼고 사실만. 내가 필요한 것 구체적으로 각자 공간, 시간. 집안일 분담 제한. 전문가 상담 제한 부부 상담. 이걸 남편이 받아들일까요? 처음에는 거부할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과장하는 거. 아니야? 이럴 거예요. 근데 아들들 앞에서 당신이 우는 모습을 보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어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미경 씨, 만약 남편이 계속 거부하면 잠시 떨어져 있는 것도 고려해야 해요. 당신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미경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떨어져 있다니요? 일주일이라도요. 친정이나 친구 집에서. 생존의 문제예요. 이대로 가면 6개월 안에 당신이 완전히 무너져요. 3주 후 미경이 다시 편의점을 찾았다. 이번에는 얼굴이 더 수척해 보였다. 할머니, 가족회의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미경은 자리에 앉으며 긴 한숨을 쉬었다. 최악이었어요. 남편은 처음부터 불만스러워했어요. 무슨 회의를 집에서 하냐고. 아들들도 어색해하고. 그래도 했어요? 네.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제 상태를 얘기했어요. 병원 진단서도 보여줬어요. 스트레스성 불면증, 우울감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미경은 눈물을 훔쳤다. 근데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갱년기 아니야? 여자들 다 그렇잖아 이러더라고요. 큰아들도 엄마 좀 예민한 것 같아. 진정해라고 하고 둘째는요? 둘째가 그나마 좀 이해하더라고요. 엄마 많이 힘들어 보인다. 아빠가 좀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요? 남편이 화냈어요.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35년 일했는데 집에서도 일하라고? 이러면서 자리 박차고 나갔어요. 미경은 고개를 떨궜다. 큰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 자존심 상하게 왜 그래? 조금만 참아라고. 저는 그 말 듣는데 너무 억울했어요. 그 후로는요? 남편이 일주일 동안 저한테 말 안 했어요. 밥상 차려놔도 맛없다고 하고 제가 청소해도 먼지 남았다고 하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어제는 술 마시고 들어왔어요. 남편이 원래 술 잘 안 마시는데 친구들 만나고 왔다면서 비틀거리더라고요. 술 먹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35년 일해서 애들 대학 보내고 집 사고 다 내가 한 거잖아. 근데 이제 와서 내가 힘들다고? 너는 뭘 했는데? 이러면서 미경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다. 할머니는 미경을 꼭 안아주었다. 미경 씨, 많이 힘들었죠. 한참을 운 미경이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요? 남편은 변할 생각이 없고 아들들도 제 편이 아니고 친정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저는 어디로 가야 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미경 씨, 잠시 떨어져 있어요. 일주일이라도 어디로요? 친구 집이든 언니네든 어디든 좋아요. 남편한테 쪽지 한 장 남기고 나오세요. 일주일 동안 생각 좀 하겠습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이렇게요. 미경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럼 남편이 화낼 거예요. 아들들한테 전화해서 엄마가 집 나갔다고 할 거고 아들들도 당신한테 전화해서 빨리 돌아가라고 할 거예요. 할머니는 이어서 말했다. 근데 미경 씨, 그래도 나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혼자 있으면서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는 메모지에 전화번호 하나를 적었다. 여기 여성 상담센터예요. 거기 가면 숙소도 소개해주고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은퇴 부부 상담 프로그램도 있고요. 혼자 할 수 있을까요? 힘들 거예요. 죄책감도 들고
불안하고. 근데 미경 씨, 지금 안 하면 언제 해요? 1년 후에는 더 힘들어요. 미경은 한참을 메모지를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있어요. 우리 남편도 은퇴하고 비슷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나도 미경 씨처럼 참았어요. 3년을. 그러다가 쓰러졌어요. 진짜로요. 우울증이 심해져서 약 먹고 병원 다니고. 할머니의 눈에 아픈 기억이 스쳤다. 그제야 남편이 깨달았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우리 사이에 금이가 있었어요. 다시 회복하는데 5년이 걸렸어요. 그래도 회복하셨잖아요. 회복은 했지만 그 5년이 너무 아까워요. 만약 처음부터 제대로 이야기했다면, 조금 더 빨리 도움을 요청했다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할머니는 미경의 손을 꽉 잡았다. 그래서 미경 씨한테 같은 실수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행동하세요. 2달 후 미경이 편의점을 찾았다. 이번에는 얼굴에 조금 생기가 돌았다. 할머니 왔어요. 어머, 미경 씨, 어떻게 지냈어요? 미경은 자리에 앉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할머니 말씀대로 나갔었어요. 집을, 어디로요? 친구 집이요. 혼자 살거든요. 사정 얘기했더니 흔쾌히 받아주더라고요. 미경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이어갔다. 첫날 밤에 남편한테 전화가 50통 왔어요. 아들들한테도 전화 왔고 다들 빨리 돌아와. 엄마 왜 이래? 이러고 안 받았어요? 이틀째까지는 안 받았어요. 근데 사흘째 되니까 큰아들이 친구 집으로 찾아왔어요. 큰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화냈어요. 엄마 왜 이래? 아빠가 얼마나 걱정하는데. 집안 망신이야 이러면서요. 근데 제가 정말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지금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 3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못하겠다. 돌아가라면 가겠다. 근데 그럼 엄마는 정말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 반응은요? 처음에는 당황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나 봐요. 그리고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하면서 미경도 눈물을 훔쳤다.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한테 얘기해 볼게. 그리고 엄마 조금만 더 있다 와. 아빠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라고. 그래서요? 일주일 있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남편이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어떻게요? 집이 엉망이었어요. 설거지 안 한 그릇 쌓여 있고 쓰레기 안 버려서 냄새 나고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미경은 조금 웃었다. 남편이 일주일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조금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제가 들어가니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그 후로는요? 쉽지 않았어요. 할머니, 전혀요. 미경은 한숨을 쉬었다. 남편이 갑자기 바뀔 리 없잖아요. 여전히 TV는 계속 보고 제가 나가려고 하면 불편해하고 집안일은 서툴다고 금방 포기하려고 하고.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둘째 아들이 매주 주말마다 와요. 그리고 아빠한테 집안일 가르쳐 줘요. 설거지하는 법, 빨래 개는 법, 청소기 돌리는 법. 미경은 계속 말했다. 처음에 남편이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아들한테 이런 걸 배워야 하냐고 화내고. 근데 둘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빠, 엄마 또 나가시면 어쩔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라고. 지금은요? 남편이 일주일에 이틀은 설거지해요. 아직도 그릇을 잘못된 곳에 놓고 물이 튀어서 바닥이 젖고.
근대하긴 해요. 미경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리고 쓰레기 버리는 건 남편 담당이 됐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라고 내가 해야 하냐고 불평했는데 지금은 그냥 해요. 복지관 같은 데는요? 거기는 아직이에요. 제가 몇 번 권했는데 남편이 나는 그런데 안 어울린다. 늙은이들이나 가는 데다 이러면서 거부해요. 미경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고민이에요. 집안일은 조금씩 분담하게 됐는데 남편이 여전히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요. 둘 다 남편분이 밖에 안 나가시나 봐요? 일주일에 한두 번 옛날 직장 동료 만나러 나가요. 근데 돌아오면 더 우울해해요. 다들 뭔가 하고 있는데 자기만 아무것도 안 한다고. 미경은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불안해요. 퇴직금은 있지만 계속 쓰기만 하니까. 남편이 가끔 재취업 알아봐야 하나 이러는데 이 나이에 어디서 받아주겠어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래도 예전보단 나아졌어요? 미경은 잠시 생각했다. 나아진 것도 있고 여전히 힘든 것도 있어요. 남편은 아직도 제가 하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제가 설거지 안 하면 왜 안 해? 라고 물어요. 자기 담당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부 상담은요? 그거요. 미경은 쓴웃음을 지었다. 한 번 갔어요. 남편이 정말 억지로요. 근데 상담 시작하자마자 남편이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상담사가 뭐라고 했어요? 상담사가 부인이 30년간 한 일을 적어보세요라고 했어요. 남편이 한참 생각하다가 밥하고 청소하고 이러는데 더 이상 말을 못 하더라고요. 미경은 눈물을 훔쳤다. 상담사가 그러더라고요. 남편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부인은 30년간 가정 경영을 한 거예요. CEO였던 거죠. 근데 인정받지 못했을 뿐이라고. 남편 반응은요? 화내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상담 안 가겠대요. 쓸데없는 짓이래요. 미경은 커피를 다 마시고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 솔직히 말하면요. 아직도 매일 힘들어요. 남편이 조금 변했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안 변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여전히 제가 밖에 나가면 불편해해요. 점심은 어떻게? 저녁은 몇 시에 와? 이래요. 그리고 제가 친구 만난다고 하면 시무룩해져요. 미경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신우이도 명절 때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언니는 요즘 너무 이기적으로 변한 것 같아. 오빠가 은퇴해서 힘든데 좀 이해해줘야지 이러더라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참았어요. 명절에 싸우기 싫어서. 근데 집에 와서 울었어요. 제가 잘못하는 건가 싶어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잘못 안 하고 있어요. 미경 씨는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해요? 매일매일 작은 것 하나하나 싸우고, 설명하고, 요구하고. 지쳐요.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미경 씨, 솔직하게 말할게요. 남편분이 완전히 변하는 데는 최소 2년은 걸릴 거예요. 2년이요? 네. 60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여자는 집에서 남자를 돌보는 거라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몇 달 만에 바뀌겠어요? 할머니는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완벽하게는 안 변할 수도 있어요. 그 세대 남자들은요. 변화의 한계가 있어요. 조금 나아질 순 있어도 미경 씨가 바라는 만큼은 안 될 수도 있어요. 미경은 절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두 가지 선택이에요. 하나는 지금처럼 조금씩 개선하면서 버티는 거, 완벽하지 않더라도 예전보다는 나은 상태로 다른 하나는요? 정말로 떨어져 사는 거, 별거나
극단적으로는 이혼이나 미경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혼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요? 그래요. 쉬운 결정이 아니죠. 근데 미경 씨, 만약 지금 상태로 20년을 더 산다고 생각해봐요. 견딜 수 있어요? 미경은 대답하지 못했다. 제가 이혼하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것도 선택지 중 하나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여성들이 3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혼해? 라고 생각하면서 견뎌요.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할머니는 미경의 손을 잡았다. 중요한 건 미경 씨가 선택하는 거예요. 남편과 계속 살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갈 건지 아니면 다른 삶을 선택할 건지 어느 쪽이든 미경 씨 결정이에요. 미경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작게 말했다. 저는 아직은 노력해보고 싶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씩이라도 나아진다면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근데 미경 씨, 한계선은 정해두세요. 한계선이요? 네.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지만 이걸 넘으면 못 참겠다는 선이요. 예를 들어 남편이 다시 포건하거나 술 마시고 들어오거나 신체적 폭력을 쓴다거나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리고 할머니,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돼요? 뭔데요? 저 요즘 나쁜 생각해요. 나쁜 생각이요? 미경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끔 생각해요. 남편이 먼저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요. 그러면 제가 자유로워질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많은 여성들이 그런 생각해요. 입 밖으로 내지 못할 뿐이지. 정말요? 그래요. 제가 상담센터 자원봉사할 때 많이 들었어요. 남편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살아남으려는 본능이에요. 할머니는 이어서 말했다. 근데 미경 씨, 남편 죽기를 기다리면서 살 거예요? 남편이 20년을 더 산다면요? 그 20년을 그렇게 보낼 거예요? 미경은 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삶을 사세요. 남편 눈치 보면서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요. 미경은 눈물을 훔쳤다. 할머니, 저 최근에 하나 시작했어요. 뭔데요? 베이킹이요. 예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오전 시간을 제 시간으로 정하고 동네 문화센터 가서 배우고 있어요. 미경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다. 처음에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런 쓸데없는데 돈 쓰냐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안 물러섰어요. 이건 내가 하고 싶은 거다. 당신도 뭔가 해봐라고 했어요. 남편 반응은요? 불만스러워했죠. 근데 제가 만든 빵 먹어보더니 맛있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는 이웃집에 좀 나눠줘도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미경은 조금 웃었다. 작은 변화지만 그게 좋았어요. 남편이 제가 하는 걸 인정해준 기분이랄까요?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었다. 잘하고 있어요. 미경 씨,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큰 변화가 돼요. 근데 할머니,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불안해요. 남편이 언제 또 돌변할지, 언제 또 옛날이 좋았다고 할지. 그럴 수 있어요. 남편분도 지금 적응 중이니까 가끔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미경 씨가 선을 지켜야 해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미경 씨, 혼자 버티지 마세요. 둘째 아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잖아요. 힘들 때마다 도움 요청하세요. 네. 그리고 할머니한테도 자주 올게요. 언제든지 와요. 그리고 미경 씨, 네.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정말로요. 30년간 참고 살다가 이제야 당신의 목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알아요.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경은 일어서며 할머니를 꼭 안았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는 계속 참다가 정말 죽었을지도 몰라요. 아니에요. 미경 씨가 선택한 거예요. 변화를.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랑 또 싸울 거고, 시누이나 아들들한테 눈치도 받을 거고. 근데, 이제는 알아요. 제가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 미경은 환하게 웃으며 편의점을 나섰다. 그녀의 걸음은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다.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었다. 여전히 갈 길이 멀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방향을 알았다. 미경이 떠난 후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은퇴는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지. 할머니는 생각했다. 많은 사람들이 남편의 은퇴만 걱정한다. 은퇴한 남편이 무엇을 할지, 어떻게 적응할지. 하지만 아내의 삶도 똑같이 변한다. 30년간 혼자 지켜온 공간에 갑자기 누군가 24시간 있게 되는 것. 그리고 많은 아내들이 미경처럼 참는다. 남편이 힘들 텐데 내가 이해해줘야지. 30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하지만 이해와 희생은 다르다. 한 사람이 사라지는 희생으로는 행복한 노후를 만들 수 없다. 미경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남편과 싸우고 좌절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줄 알았다.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아. 근데 매일매일 작은 용기가 쌓이면 언젠가는 큰 변화가 되지. 편의점의 불빛은 오늘도 누군가의 긴 여정을 비추고 있었다. 은퇴 후 새로운 관계를,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부부의 이야기를, 완벽하지 않지만 조금씩 나아가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우당탕탕 살아가는 이야기 다음에는 다른 사연에서 만나요.